자, 이번 시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0페이지입니다. 제세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과금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송금 용인되는 제세 공과금에서 한 7가지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되는 조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관련되는 부분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벌금, 과료, 과태료, 가상금, 체납처분비,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법인의 임원, 사용인의 관세법을 위반해서 지급한 벌과금, 11번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연체금, 외국 법률에 따라서 국외에 납부한 벌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2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지체상금,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사계약에 의해서 개인 간의 공사계약에 의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체상금, 송금 산입 항목이고요. 법인카드 대금 늦게 납부해서 붙는 수수료, 송금 산입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재보험료 연체료, 단순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에 해당이 될 때는 송금 산입입니다. 국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 연체료,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가산금,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송금 인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세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회계 처리하는 방식들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회계 처리하거나 또 송금 불산입되는 이런 벌과금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금과 공과금 계정과 잡손실 계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세무조정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274페이지에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법인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과 같은 일부 송금 항목들은 일정 기간 동안 비용 발생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지속 효과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의 효과를 사업연도별로 안분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주의가 되겠는데요. 그 안분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지급금액 곱하기 총 일수분의 승급일수 일자 계산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자를 계산할 때는 총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 말일 산입하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초일 산입, 말일 산입입니다. 그다음에 이자 비용과 임차료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세무조정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 갖고 실제 작성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72페이지에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는 계정과목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계정과목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인 송금 불산입 때는 벌과금이나 이런 부분들 잡손실 계정에 많이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 잡손실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계정별 원장을 보고 개별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우리 F4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의 F4 과목 추가라는 부분에 보면 과목 추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500번부터 800번대까지 세금과 공과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다가 추가로 잡손실이나 법인세 개정 과목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등록해서 그러니까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조회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전체 잡손실 개정이나 법인세 개정까지 같이 세무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불러온 내용을 갖고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송금 불산입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장용 토지 취득세 송금 불산입 대상이죠. 자, 이 부분은 유보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불법 건축물 과태료 송금 불산입이고요. 지방소득세 할 그러니까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전기요금 연체료 송금 산입이고요. 국민연금 부담금 송금 항목입니다. 잡손실에 해당되는 교통 위반 벌가금, 관세법 위반 벌가금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요. 법인세 송금 불산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법인세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만은 법인세는 우리 그러니까 그 표준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조정 등록을 통해서 법인세를 세무조정을 했었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는 세무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나 표준손익계산서와 상관없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목 추가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쪽에서 관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사항을 송금 불산입 항목을 전부 다 찾아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송금 불산입 금액이 3,4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자산, 토지분 취득세 630만 원 유보 소득 처분이죠. 그래서 소득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무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잡손실 전체 묶어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세무조정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세무조정했다면 추가로 세무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274페이지입니다. 승급비용 명세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승급비용 명세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서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7월 1일 날 승급비용 현금 1,500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11월 1일 날 보험료 600만 원, 현금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자동차 보험이고요. 11월 달 거 자동차 보험이고 7월 달 거는 화재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인데 하나는 자산 처리되어 있고 하나는 비용 처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비용의 과소, 한쪽은 비용의 과다로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275페이지에 보시면 275페이지에 기간별로 안분 계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개정 과목 승급 보험료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승급 보험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불러오기에 개정 과목 및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우리 그 관련되는 보험료 개정과 손익계산서나 계정별 원장에 있는 보험료 계정과 승급 비용 계정에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험료 비용 처리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821번 보험료 계정으로 해서 구분 등록은 승급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금액란에는 지급액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인 승급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액 반영 쪽에 마찬가지로 승급 비용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지급액으로, 승급 비용은 자산 계정인 승급 비용 계정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영되어 있을 때 지급액과 또는 승급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급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조정 대상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급 비용 과다 계상에서 뭡니까? 754만 984원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이 일어났고요.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보험료 과다 계상된 500만 원에서 순액으로 세무조정 사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분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